자, 박근혜 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다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경수 지사님이 석방되니까 갑자기 박근혜 쪽에서 자기도 석방시켜달라고 형 집행정지 신청을 했어요. 예. 날짜가 참 묘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 뭐 그쪽에서 김경수 지사의 보석 허가 결정을 염두에 두고 집행정지 신청인 것 같지는 않고 어떻게 우연히 날짜가 맞아떨어졌는데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구속기간 만료일에다가 맞춘 겁니다. 이거는 한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뭐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죠. 아니 김경수 지사 석방되니까 뭐 나도 석방해줘 뭐 이러면서 하느냐 뭐 이렇게 우리가 비판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런데 정확하게 보자면은 저쪽에서는 구속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말 그대로 보석 신청을 해야 되는데 보석 신청을 하면은 당연히 불허되거든요. 그리고 왜냐하면은 이미 확정된 형 2년형이라는 확정된 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바로 집행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보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구속기간 만료일에 맞춰가지고 형 집행정지 신청을 낸 거죠. 자,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형 집행정지 신청은 당연히 기각입니다. 이거 받아들여질 리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박근혜 석방될까봐 좀 걱정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안심하십시오. 이거는 절대 석방될 리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형 집행정지 신청이고요. 그 사유에 전혀 해당되지 않아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인터넷 화면을 보자면은 자, 여러분들이 중앙일보 별로 싫어하시던데 제가 보기에는 중앙일보 기사 중에서도 괜찮은 거는 우리가 소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사는 굉장히 잘 썼어요. 여기 보면은 제목 자체가 이렇게 돼 있죠. 최종 결정권자가 윤석열이다. 우리가 잘 아는 정의로운 윤석열 검사장님이 이게 최종 결정권자인데 이게 집행정지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중앙일보도 바로 이거를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내용도 보면 아주 훌륭해요. 자, 윤길자 씨 사건 이후에 더 엄격해져서 쉽지 않을 거다. 이거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이제 쉽지 않을 거다라는 말로 조금 완화시켜서 이야기한 건데요. 형 집행정지 결정 과정에 참여했던 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윤길자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은 2013년도에 이대생 청부살인으로 복역 중이던 영남재분 회장의 전 아내 윤길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황제수감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이거 많이 다뤘었는데 이 사람이 몸이 아프다고 해가지고 핑계대가지고 그것도 그냥 핑계댄 게 아니고요. 허위 진단서를 제출했어요.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가지고 형 집행정지를 받아가지고 거의 황제처럼 병원을 왔다 갔다 하고 살았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제가 법사위에서 많이 다루고 그랬었는데 그 뒤에 형 집행정지 결정 과정이 더 엄격해졌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형의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이렇게 돼 있는데 과거에는 형 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오면은 검사가 알아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한마디로 해서 검사 한 명이 알아서 결정한 게 아니고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합의로 결정되는 것이고 이 위원회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내부 외부 위원 즉 검사뿐만 아니라 외부 위원들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의사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1명이 포함 이상 되고 외부 위원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서 적당히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 결론을 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내리죠.
의사가 한 명 이상 들어가야 된다라는 부분은 저도 저 법사위 시절에 법안 발의했던 건데요. 형 집행정지 사유가 형의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존할 염려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니까 당연히 의사가 판단해야 되죠. 이거는 의학적 판단이잖아요. 의학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걸 검사가 무슨 재주로 판단해요. 당연히 의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그동안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조문이 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조문이 추가됐고요. 그 당시 허위진단서를 발급했던 그 박모 교수는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암 초기로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우에조차도 거절당하고 일반적으로 형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좀 엄격하게 보는 편이죠. 자,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 이런 거 가지고는 당연히 될 수가 없죠. 허리 디스크라는 게 무슨 죽을 병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은 불에 대인 것과 같은 통증이 있다.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 되게 추상적인 사유를 들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당연히 안 되고요. 이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 지금 건강을 해치거나 되는데 정확한 표현은요, 이거 좀 잘못되어 있어요. 현저히 건강을 해칠 때입니다. 법조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중앙일보가 이 부분은 오보를 냈어요. 중앙일보가 이거는 분명히 오보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네요. 자, 형 집행정지에 관련된 형사소송법입니다. 지금 잠깐만요. 조면이 예, 죄송합니다. 471조. 자, 471조의 2인데요. 여기 보면은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란 말 들어갔죠. 현저히. 자, 그냥 건강을 해치거나 이게 아니고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존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입니다.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존할 염려가 있을 때. 현저히란 말 들어갑니다. 현저히. 자, 허리 디스크 가지고 현저히 건강을 해치는 정도는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70세 이상이죠. 70세 이상. 근데 여러분 박근혜가 지금 나이가 지금 70세가 안 됩니다. 만 67세. 아직 3년이 더 남았어요. 형 집행정지 요건에 해당되려면 3년이 더 남았어요. 70세 이상.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가 또 있을 수 있는데 70세 이상이면 무조건 된다는 게 아닙니다. 70세 이상이면 형 집행정지에 일단 요건은 되는데 근본적으로는 이 현저히 건강을 해칠 때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에는 무조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존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말이 참 어렵게 되어 있네요. 생명을 보존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이게 인정이 돼야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형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낮고, 아니 아예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아직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형 집행정지 해줬다가 재판 법정에 안 그래도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그 재판을 아직도 받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더더욱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걸 신청했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총선용이에요. 총선을 향해서 지지자를 결집하기 위한 용입니다. 안 될 걸 알면서, 안 될 거란 걸 알면서도 친박을 결집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 친박 결집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석방해달라는 압박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황교안도 그렇게 나섰잖아요. 황교안이 교활하게도 여성이랑을 강조했어요. 여성의 몸으로 수감된 지 2년이나 됐으니 이제 석방돼야 된다. 석방시켜줘야 된다. 이러고 있잖아요. 교활하게 여성이란 걸 강조해가지고 동정 여론을 확산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박 세력을 결집시키는 것도 있지만 소위 말하는 중간적 성향의 우리 국민들에게도 동정심을 유발시켜가지고 석방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을 확산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내년 총선을 대비한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